네, 안녕하세요. 양재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맨날 저희 3명이서 찍다가 오늘 새로운 조합으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왜 모였냐면 지난 2달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랑 꽤 제 표현을 치면 좀 자랑스러운 업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최인희 법률사무소와 저희 이제 마일스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저랑 김행회사랑 권행회사 말고 다른 분들이랑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 텐데 김윤모 회계사님부터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마일스톤의 김윤모 회계사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 중기부 업무 이제 최인이랑 같이 했었고 예전에 아마 유튜브 찍으셨었는데 스타트업 이슈 페이퍼 스월이랑 했던 거 그거 이슈 페이퍼도 이제 저랑 다른 회계사님이랑 작성을 했었고 대표님들이 약간 양지에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하시면 저는 이제 음지에서 일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지라고 하기엔 또 너무 밝다. 네,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약간 돌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일 않고 일은 나오도 다 한다. 화면 밖에서 예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전 최인희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주철 변호사입니다. 네, 저도 양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번에 그 중기부랑 마일스톤이랑 같이 하는 성과적 근무 주식 이 매뉴얼 작성하는 거 여기 우리 부대표 변호사님이랑 같이 총괄 해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희 법률사무소 이동명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최인희에서 리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마일스톤이랑 뭐 이제 스톡옵션이나 합병이나 뭐 여러 가지 업무들 같이 많이 하고 있고 김윤모 회계사님도 그렇고 뭐 여기 또 화면 밖에 계신 다른 회계사님들 같이 이런저런 업무하면서 되게 내적 친밀도나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느낌인데 이렇게 영상은 또 처음은 아니죠. 뭐 예전에 스톡옵션 넥스트 유니콘 그 전설의 네. 영상이 또 있어. 네. 그 1시간 넘어가는. 네. 1시간이 넘어가요? 네. 아카이브 아니야? 아카이브? 그거 좀 더 가까워. 네. 아카이빙 목적으로. 네. 소개드린 대로 사실 이제 세 분 다 저희 유튜브는 처음 아니시죠? 최철 변호사님은 처음이신가요? 아니 저 저번 한번 나간 적 있어요. 언제 나오셨죠? 무슨 편에? 저도 스톡옵션 스톡옵션으로 그렇게 계속 네, 이제 저 혼자 분위기 파고부터 정장 입고 와가지고 오늘은 완전 반대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분 다 저희 유튜브 처음은 아니고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최인희 법률사무소 소개를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뜨문뜨문 그냥 간략하게 소개 정도 했는데 한번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최인희 법률사무소는 이제 한 5년이 막 지난 아직 젊은 그런 로펌이고요.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 전문 로펌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여기 근처 삼성동에 있고요. 지금 변호사님들은 7명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등기맨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또 AUM 벤처스라는 또 투자사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법률사무소가 있고 네. 등기맨이라는 이제 등기 도와주는 서비스가 네. 있고 AUM 벤처스라는 이제 투자사. 엄청 바쁘시겠네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저보고 잠 안 자냐, 너 돈 몇 개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잠도 잘 자고 잘 놀러 다녀요. 약간 뭐 감투만 쓰고 있는 느낌이랄까? 네, 아무튼 뭐 같이 일 도와주시는 분들이 같이 있고 저희 최인이랑 등기면은 우리 부대표 변호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AUM 벤처스에는 이 자리는 없지만 엄세현 대표님이 있고 해서 이제 다 같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총괄 대표? 예, 저도 이제 양재에서만 활동하는 네, 얼굴마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스타트업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뭐 대표적인 고객사 뭐가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아마 스타트업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왜 우리는 얘기 안 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 뭐 공공기관으로는 오늘 이 매뉴얼 같이 한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 F&B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뭐 노티드 도넛, GFFG, GFFG 그룹사를 하고 있고 랜디스 도넛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 이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3대 공유 오피스인 스파크 플러스도 있고 뭐 미니 창고 다락 좀 힙한 데로는 피치스라는 데도 있고 그 밖에 많이 있는데 마치 수상 소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밖에 감사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되게 유명한 데다. 사실 저 랜디스도는 되게 좋아하는. 아 그러세요? 네. 그 신사동에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또 많이 있죠. 제주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네. 있고. 네, 공교롭게도 유명한 도넛츠, 던킨 도넛츠도 우리 고객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저희랑 협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협업을 뭐 하냐라는 종류를 얘기하는 것도 좀 무색할 정도로 거의 모든 걸 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은 기업 법인 설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톡옵션 이번에 얘기하는 이 성과조건 주식 이런 제도 이 스타트업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 설계하는 것부터 좀 더 커지면은 M&A 할 때 저희 이제 실사 법률 실사하고 회계 실사하고 이런 업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법무랑 세무 회계가 연계돼서 같이 수행되어야 되는 업무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같이 해온 것 같아요. 이게 네. 보면은 저희도 이제 니즈가 있어. 아마 저희가 네. 콜드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네, 권순환 회계사가 아마 콜드메일을 보냈을 텐데. 그것도 벌써 몇 년 됐네. 네, 그것도 이제 꽤 됐을 걸요. 한 4년? 네. 거의 한 4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자문을 하다 보면 고객사분들은 이게 법률인지 세무인지 회계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알아서 변호사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턴키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했었고. 근데 제 이제 감이 틀리지 않았던 게 생각보다 되게 시너지가 많이 나고 있어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게 LDD도 같이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거기서 FDD 하고 있는 네.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필요해서 먼저 이제 콜드메일 보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말고 몇 명한테 보내셨어요? 저희는 한 명한테밖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아예. 이제 PC 맞아야지 네네. 일을 같이 하는 거라서 물론 지금 저희도 아직도 저희 뭐 병아리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더 병아리였는데 그때 이제 권회계사님께서 이제 콜드메일이 와서 처음에 놀랐어요. 네.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보내셨지 해서 너무 궁금하다. 네. 아,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약간 배우들 같은 거야. 사실 뭐 배우들 같아가지고 이 형들 좀 멋있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제 만나는데 저희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잘하고 아닙니다. 있죠. 네. 저희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업무 한 걸로 다시 들어가면 저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실 공공기관 나라잖아요. 어떻게 연락을 준 거예요?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것도 되게 우연인데 네. 제가 이제 개업하기 전에 최현이 창업하기 전에 법무관을 했었어요. 공익법무관을 했었는데 근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뭐 길드 쓰고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었는데 근데 막 브런치에 막 글 쓰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담당하신 과장님, 약간 실무 책임자분이 네. 우연히 저를 알게 되시고 저를 되게 이뻐라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개업도 하니까 스톡옵션 관련된 것부터 이제 일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했어요. 스톡옵션부터 네. 뭔가 일을 하셨구나.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도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번 업무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화가 갑자기 딱 와가지고 마치 부탁하듯이 요청은 해주셨지만 저희는 감사하죠. 덥석 물었죠.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이제 김인모 회계사한테 들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랑 뭐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데서는 일을 어떻게 따오는 건가? 전 몰라요, 그랬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인연이 네, 있으시구나. 맞아요. 약간 스톡 옵션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 아 근데 스톡 그럴 옵션, 수 예, 있겠다. 예. 사실 다른 것도 다 하고 싶은데. 네. 그 또 다른 분야는 또 다른 로펌들이랑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게 뭐 이렇게 주식으로 뭔가 성과를 주든 예. 스톡옵션과 RS. 네.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 주식은 최현이랑 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되게 길더라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식 보상형 인센티브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4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RS 매뉴얼. 숨 많이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인 것 네. 같은데 그랬어? 이거 업무를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일단은 연무를 해야겠다. 제가 제 생각에 중기부에서 이제 생각하신 거는 그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상법 말고 벤처기업법에 이제 스톡옵션 관련한 규정들이 있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이제 스톡옵션 매뉴얼을 계속 배포해 왔는데 이제 3판까지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이 이제 어느 정도 제도의 이해도나 업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번에 성과조건부 주식 그 RS도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게 벤처기업법에 들어온 거는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왔고 이제 7월 10일에 이런 시행이 되면서 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같이 들어오고 이 제도 시행에 맞춰가지고 이 매뉴얼도 1판을 같이 배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죠. 저희한테 맨 처음에 연락 온 거는 5월 초 정도. 7월 중순에 설명회도 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한 2달 반? 네, 맞습니다. 2달 반 정도 네. 하죠. 궁금한 게 저희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랑 작년에 이슈 페이퍼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RS인데 그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시기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스월 측에서 이 법령 개정이 되기 전에 이 성과조건부 주식 그러니까 뭐 당시엔 성과조건부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잘 안 쓰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 RS라는 거 활성화를 하고 싶다 네. 스타트업 씬에서 근데 법률적으로 이제 미비한 사항들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슈 페이퍼를 작성을 했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개정 사항들이 다 정해지기 이전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제언들이 여러 가지 들어갔었던 건데 뭐 상법 관련된 거, 자기 주식 취득 관련된 것도 있었고 세법상 뭐 특례 없는 거나 미비사항 뭐 좀 애매한 부분들 그런 게 이제 이슈 페이퍼에 전반적으로 담겨 있었던 거고 이번 개정에는 이제 상법 관련된 거, 자기 주식 취득 관련된 부분만 일부분 정도 일부분? 네, 보완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저희 마일스톤은 어떤 파트를 담당한 거예요? 쉐인리는 당연히 이제 법률, 상법 뭐 네. 그쪽을 담당하셨어요. 네, 벤처기업법이랑 상법 관련한 상법. 내용들, 네, 법무 결국 나머지 이제 이 RS 지급할 때랑 기타 뭐 법인이나 혹은 이제 지급받는 분 입장에서 세무적인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던 거고, 다만 뭐 뒤에 또 이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세무적인 게 결정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제도화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뭐 법령도 없고 뭐 관련한 유권 해석이나 판례 당연히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지금. 네. 정말 약간 황무지. 황무지에 황무지. 약간 뭐라도 써야 된다. 그래도 해서 약간 개간해야지. 그러면 좀 이제 저희가 한 일을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건데, 그거 전에 두 가지를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성과조건부 주식이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주는 건데, 일단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 모든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창업자가 그냥 대표회사가 이제 100%를 주식을 들고 있는 상황이 이제 대부분일 거고, 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설명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한번 이해하는 게 처음일 것 같은데, RS를 부여한다는 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식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주고받는 이제 대상물이 있는 거고, RS는 일단은 회사가 주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회사의 임직원이고, 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인 거라서, 일단은 이 RS를 주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이제 먼저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용어를 한번 보면 RS 그러는데 RS가 뭐예요?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영문명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그냥 조건부 주식이 되는 건데, 이 일반적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들여온 제도여가지고 보통은 이제 일종의 뭐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제도의 일종인 거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자기 주식도 가끔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가 쉽게 자기 주식 말하면 잘 몰라요. 내가 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원래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법은 좀 풀려 있어서 어쨌든 뭐 자기 회사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취득할 수 있어서 본인이 본인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걸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요. 그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임직원한테 이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현재는 RS라고 통칭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럼 RSU가 있고 RSA가 있고, 이거 조금 차이가 뭐예요? 이게 뭐 RS, RSU, RSA를 막 사람들이 되게 혼동해서 쓰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니 저만 해도 사실 RSA RSA는 먼저 주는 건가? RS가 이제 큰 개념의 결국 주식을 이제 무상으로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큰 틀에서 RS라고 하고, 그럼 무상으로 줄 건데 언제 줄 거냐? 처음부터 일단 계약할 때 주고 시작할 거냐? 아니면 네가 어떤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뭐 3년 근속을 할 때, 아니면 회사 매출이 뭐 100억을 달성했을 때, 아니면 어떤 뭔가를 했을 때 줄 거냐 해서 나중에 주는 걸 줄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급하는 걸 선지급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 매뉴얼 상에는 요걸 이제 미국에서 RSA라고 해서 통용되는 용어가 RSA. A가 어워드인가요? 네, 어워드. 어워드. 외워야겠네요. 선지급 RSA. 네. 그다음에 후지급 A가 하는 거. 저도 그렇게 해요.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좋은데? A가 먼저다. 알파벳이 먼저니까 먼저 주는 거다. 해서 A는 RSA는 계약하는 시점에 이제 일단 주고 시작. 일단 주고 시작. 근데 요건을 이제 달성을 못하면 반환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RSU는 주기로 약속만 해놓고 나중에 요건 달성이 되면 그때 준다. 매뉴얼 상에 이제 후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네. 그럼 조금 보면 스톡 옵션이랑 가까운 거는 RSU. RSU는 사실 스톡옵션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긴 해요. 네. 거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면은 RS가 성과 조건부 주식으로 번역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R이 restricted라고 해서 맞아요. 네. 처분 제한의 의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1대1로 떨어지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직역할 수는 없다. 예, 그게 무슨 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예전에는 이렇게, 네, 그렇게도 작년만 얘기를 하고, 해도 네. 양도 제한 조건부 네. 주식으로 서로 불렀어요. 네, 네, 이게 네. 리스트릭티드를 아마 네. 직역을 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리고 실무상 스톡 그랜트라는 걸로도 많이 네, 그런 쓰여요. 용어도 스톡 좀 그랜트. 예. 스톡 그랜트가 조금 더 큰 개념이긴 한데 혼용해서 되게 많이 예. 쓰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여기 이번에 벤처기업법에 제도적으로 도입된 들어온 거는 이제 이런 실무적으로 쓰이던 용어랑 무관하게 성과조건부 주식이라는 그냥 용어를 자체적으로 사용을 자체적으로 하고 이제 그 계약 안에서 뭔가 이런 재임 재직 조건 말고 성과 달성에 관한 조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금 권장하는 취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1대1로 떨어지진 않는 거죠. 떨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매뉴얼 한번 봤는데 네. 왜 이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이제 좀 그런 취지. 네, 그런 맞아요. 취지. 그래서 뭐 이 RS 뭐 어떤 용어든 그 제도의 일부를 이제 벤처기업법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좁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할 수 있도록 있도록? 예, 제도화를 시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뭐 매뉴얼을 작업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해서 이제 막 생긴 제도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대기업들은 훨씬 전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24년 뭐 7월 18일 뭐 제가 최근에 찾아서 했는데 직급 수당 대신 주식으로 받는다. 한화의 RSU 실험 해가지고 뭐 기존 임원 대상 제도를 팀장으로 뭐 확대 시행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성과 보상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스톡옵션을 주지 않고 이제 한화가 들고 있는 자기 주식을 이제 주는 거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대기업들은 원래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매뉴얼 작업한 거 보면 비상장 벤처 기업을 위한 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단서 비슷하게 있는데 네.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지금 뭔가 차이점은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 대기업을 비롯한 이제 대기업을 꼭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 RS라는 거는 사실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그 성과조건부 주식 말고 일반적인 RS는 어느 기업이든 주식회사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식보상 기준이죠. 그러니까 주식보상 기준으로 회사가 뭐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임직원에게 그 자기 주식을 부여를 부여할 수 하면은 있는. 다 RS고 사실 그거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법에 네. 있는 그냥 그 네. 룰만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 그 네, 요건만 맞아요. 갖추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벤처기업법에 제도화된 이유는 벤처기업들이 보통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좀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대신에 우리가 완화시켜준 요건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그걸로 보상할 때는 우리가 정한 조금 제한 사항을 지켜라. 룰을 좀 지켜라. 그러면은 왜 벤처기업들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마일스톤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지만 배당 가능 이익.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 벤처기업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자기 주식이라는 걸 취득하려면은 기존에 조금 이익이 나 있어야 네,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의 스타트업들은 뭐 결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결손이 많이 있으면은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애초에 자기 주식이라는 걸 취득할 수가 없고 네. 자기 주식을 취득 못하니까 RS라는 걸 활용할 수가 없고 네네. 요게 이제 뭔가 허들이었던 거죠. 네. 사실 뭐 결손까지 안 가더라도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분류되는 재원이 없으면 사실상 배당 쉽지가 가능해요. 않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중기부가 생각하는 최앤디가 생각하는 제도 뭐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도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게끔. 네, 이 제도에서 이제 어쨌든 스톡옵션 외에 이런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식기준 보상 제도를 조금 더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고 대기업들이 활용한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활용 실익이 있는 건데 이제 벤처기업들은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그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요건 좀 조금 완화해 요건을 주자. 완화를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보상이 막 외부로 유출되거나 뭐 특권자에게 RS를 부여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여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을 조금 두는 거죠. 스톡옵션은 되게 비슷하다. 비슷하게 막 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네. 세팅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보통 배당 가능 이익이 네. 없는 게 맞긴 한데 저희도 이제 가끔씩 업무하긴 하는데 주발처 활용해서 결손 네. 보전에서 원래도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긴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누적 결손금이 쌓여 있는 회사라도.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개정안 봤을 때 약간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 기존에 좀 번거로웠던 걸 네. 줄여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고 네. 엄청나게 완화해준 느낌은 개인적으로 좀 아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일단은 그 결손 날카로운데? 네. 날카로운데? 일단은 그 결손금 감소라는 절차를 활용하는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예, 그냥. 잘 모르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좀 그 루트를 떠올리시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손 상태가 아닐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조금 뭐 활용할 수 있는 루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루트는 잘 생각을 못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적시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결손금 감소는. 그래서 왜냐면은 올해 이제 결손금 감소 결의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 저희가 배당 가능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약간 보상을 할 때 적시성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럼 결국에 얘기 들어보면 회사가 자기 주식이라는 걸 취득해야 되잖아요. 네. 이 취득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상법에 따라서 정석적인 취득 절차는 일단은 주주총회 결의로 우리 자기 주식을 이런 식으로 취득할 거야 라고 결의를 한번 하고 나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 주식을 얼마에 취득할 거고 뭐 취득 기간은 언제고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요. 근데 이사회가 없는 회사들은 그것도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되고요.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를 2번 해야 되는 거죠. 일반 회사일 네, 경우에. 일반 회사에 그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모든 주주들이 평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평등한 조건으로. 네네.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네. 하죠. 그러면은 그냥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기 전 스타트업, 그러니까 지분이 희석되기 전 회사라고 하면은 이거를 취득함에 있어서 절차상 뭐 크게 번거로운 거는 많이 없어 네, 보여요. 크게 번거로운 건 없죠. 만약에 이제 네. 뭐 시리즈 뭐 B, C까지 가서 지분이 많이 희석되고 네. 주주가 많아지면 좀 이런 절차를 좀 유의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대상으로 뭐 자기 주식 취득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투자자 동의도 좀 거쳐야 될 거고 일단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이제 최소한 투자자 협의 사항이고 협의사항이고. 그래서 투자자 동의 없이는 사실상 진행이 할 수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조차도 회사에 자기 주식을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주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할 건지도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되겠죠. 제일 누구 거 사냐가 사실 네. 되게 민감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 주주고 나 혼자 희석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내 걸 파는 건데 네. 이렇게 반반이야. 네. 근데 누구 걸 팔까? 네. 뭐 반띵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아니면 지분을 네. 달리 팔 수도 있는 네. 거고 이런 게 좀 누구 걸 팔까에 대한 그렇죠. 이슈도 좀 있겠네. 네, 거기서 아까 이런 주주평등 원칙 얘기를 드린 건데 우리 이번에 뭐 1000주 자기 주식 살 거예요 회사가 이제 이제 공지를 하면은 이제 손을 들죠 주주들이 제가 팔겠습니다 제가 팔겠습니다 하면 근데 뭔가 주식 뭐 자기 주식을 처분이 나는 게 뭐 그러니까 상법에 네.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주 환원 결국 이제 네. 배당과 같은 건데 네, 네. 주주 입장에서는 엑시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엑시트 기회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엑시트 기회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 발행가로 팔기는 좀 어려워요. 네. 좀 예. 싸게 팔아야 돼. 예, 너무 좀 싸게 높아서 팔아야 돼요. 너무 높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조금 싸게라도 엑시트 할 사람 그런 느낌이죠. 장이 안 좋으면 예. 다 손 안 예. 들니까. 예. 네. 시가로 하니까. 예. 시가로 하니까. 예. 그러면 자기주 취득할 때 뭐 주의해야 될 뭐 텍스 이런 건 뭐 있어요? 취득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시가 이슈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도 뭐 최대 주주인 최대 대표이사 지분을 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기했던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투자자 주식을 다시 환원해서 자기 주식으로 취득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결국 손 들 사람 찾았을 때 대표이사 말고 아무도 손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이사 주식을 사야 될 텐데 대표이사가 법인과 어쨌든 세법상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때 거래하는 가액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어서 그 시가 산정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 결국에는 국세청이 생각하는 시가를 잘 따져야겠네.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가끔 이제 창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주식 보상을 하고 싶은데 스톡 옵션을 해야 하냐, 혹은 자기 주식을 뭐 증여하거나 양도해야 하냐. 애초부터 뭐 그 임직원들한테 주식 보상할 때 자기 거, 자기가 창업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주려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게 제도화 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가 국세청이 생각한 시가를 계산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자면 10,000원이야. 근데 액면가 5,000원이야. 당연히 창업자는 5,000원에 취득을 했겠죠. 그럼 이 양도 차익 5,000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야. 네, 당연히. 그건 이제 그건 당연히 내는 거고. 그러면은 대표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도 꽤 민감할 수는 있겠다. 그쵸. 네.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 사실 이건 어쨌든 회사에서 캐시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캐시인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현금이 돌지 않는데 세금을 내는 네, 거야. 그거는 되게 돈 부담스러워. 버는 거니까. 돈 맞아요. 버는 거니까. 네. 어쨌든 뭐 이게 안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캐시인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막 그건 이제 되게 네, 소액이라도 되게 민감해지는 스톡 거예요. 옵션에 대표적으로 그런 그쵸, 케이스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 혜택도 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자기 주식 취득 쪽은 세제 혜택 생길 일도 제 생각에 없을 것 같고 그냥 대표가 결국 자기 주식 그러니까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하면? 때 대표가 양도소득세 그냥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일반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세법 당연한 세법인 거니까. 거예요. 네.